어려워지면서 금수저, 흑수저, 헬수저선 얘기까지 나온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경제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전 세계죠. 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게요. 과거에는 노동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조금 뭐 기계 사용하면은 노동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그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기계라는 건 너무 소피스케이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노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쉽게 많이 더 벌고. 쉽게 벌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죠. 지금 자동화가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수가 벌어가지고 다수는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과학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학자들이 참 호기심에 입각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요 돈 없으면 연구도 못해요. 연구 못합니다. 네, 네. 돈 많이 들어야 할 연구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왜 연구하느냐? 역시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야 연구한다. 돈 더 벌려고 예. 한다. 결국 그렇게 이용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주 비극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 번 집중된 부가 그 독점적 효과를 가지고 더 큰 부를 만들고 네. 그것의 결과가 기계와 자동화이다 보니 일자리는 잃어지게 없어지죠. 되고 극소수의 상층과 대다수의 하층으로 분리가 되는 네. 이런 현상.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걸 그래도 정치를 통해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정부가 좀 개입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은 좀 바로잡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뭐 우리가 좀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래도 질서 유지가 정의 뭐 이런 게 정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됐는데 이제는요 모든 정부가 경제입니다. 그 클린턴의 유명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Stupid, it's economy.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경제다. 예. 모든 정부가 경제에만 관심을 쓰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버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이제 이 창조적인 경제를 한다든가 뭐 효율적인 경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부를 집중시켜야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이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세계화, 국제화와 동시에 국가도 하나의 자본 단위가 되는. 그렇게 돼버렸죠. 하는 집단 이기주의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재벌, 독점 자본과 국가 권력이 결합하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는. 예. 이제 뭐 그 명분은 그렇죠.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부스러기 쳐먹고 행복하지를 못하죠. 인간이란 건 그래도 다 자존심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이 벌어가지고 던져주는 거 쳐먹고 그 행복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좀 우리 근본적인 국가의 목표를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의가 기본이다. 예. 정의가 기본이고 조금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은 좀 낮더라도 너무 고통당한 사람이 좀 없어야 되고 아주 제일 어려운 사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뭐 우리가 많이 벌어서 줄 테니까 그것도 먹고 살아라. 그건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 정의를 세운 어떤 방법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복지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적어도 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나 이제는 부자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누고, 제가 나눔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뭐 시의 차원에서 즉 한 푼 던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때문에 사회 언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갖겠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돼야 부자들 내부에서도 그렇죠.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에 뭐 그런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부자들이 우리 세금 좀 더 내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것도 최고 부자들이. 예, 최고 부자들.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은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줬고 그런 질서를 유지해줬고 기회를 줬고 또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가 교육시켜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사회의 언덕이다. 그런 걸 갖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이제 원칙이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혼자 그 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요. 당당한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죠. 예, 저는 뭐 부자들이 정말 좀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돈을 모을 때 너무 그 야비하게 비도덕적으로 정의에 어긋나게 그렇게 벌려고 하지 말고 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없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예. 그보다 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걸 올바로 써야 됩니다. 그걸 올바로 써야. 그걸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가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노력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거라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내 혼자 즐기는 건 그건 뭐 짐승 수준이죠. 동물도 다 뭐 자기 욕심 채우려고 뭐 네. 뛰어다니죠. 이게 사람이 짐승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그 미국이나 유럽의 부자들이 우리 세금 좀 더 내게 해달라는 운동을 펼친다 뿐 아니라 그 유명한 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말이죠.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전통, 그 사회의 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전 세계 기부의 그 인덱스를 한번 보니까요. 기부 지수. 이 기부 지수를 보니까 그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 대개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개신 국가들이 이제 제일 네. 많아요. 물론 1위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긴 불교 국가인데. 불교 국가죠. 네. 그 개신교 다음으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불교예요. 태국도 우리보다 훨씬 기부 지수가 높습니다. 태국이요? 그렇습니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미얀마는 1등이고 미얀마가 1등이고요. 훨씬 가난한 나라들인데 그럼요. 우리보다. 예. 근데도 기부를 근데 그 물론 액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또 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기부하는 액수가 많으면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아에요. 우리보다 기부 지수가 높은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뭐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물론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아유,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유교가요 참 약합니다. 일본은 102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64번째고. 일본이 우리보다 밑이에요? 아유, 뭐, 102번째니까요. 중국은 144위고요. 아이고. 참, 이 유교 국가가 조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고, 또 이제 유교 국가가 왜 기부가 적을까 생각하니까, 유교는 이 부자 유친, 부자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죠. 그 공자의 그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양을 훔치면 애비가 숨겨주고, 애비가 양을 훔치면
저 자식이 숨겨주는 게 이게 정직이다. 그렇게 논의에 쓰여 있어요. 이 부자 관계, 이 자식에 대한 이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남겨줘야겠다. 그게 상당히 작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 그게 올바른 설명인지 모르지만은 예. 좌우간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교가 좀 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불교, 그 다음에 뭐 가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 유교가 꼴찌다. 그런 어떤 전통 종교적인 또 그것이 미친 가족제도 예. 그것의 어떤 영향 예. 이것이 있고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법 제도도 어떤 법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을 뭐 얼마 이상 이제 기부하면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나라는 세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 같으면은 기부를 하는 거나 기부 안 하고 세금 내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최근에 레가시테인이라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요만큼 기부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그런 법제도를 못 고칩니까? 최근에 주요 언론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주식을 어느 정도 기부했더니 증여세 때문에 뭐 대학에 기부했다가 그것 때문에 뭐 몇십 년째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사연도 많이 소개가 되고 이건 좀 바꿔보자. 왜 안 바뀝니까 그게? 그게 이제 과거에 그것을 핑계해가지고 돈을 유용하는 빼돌리는 편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편법을 감시를 하고 그 대신 이 제도는 바꿔야지 그 편법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좋은 선한 기부조차도 방해하는 건 이건 안 되죠.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능력은 되잖아요. 그렇고 지금은 이제 또 과거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예. 지금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의 그러니까요. 감시가 얼마나 심합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빼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런 법제도와 또 어떤 유교의 어떤 전통적 가치관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수님께서 아까 우선 부자들이 부를 축적할 때부터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재벌사들 또 뭐 이거 여기저기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심지어 탈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재벌은 아직 수준이 안 되나요? 그렇죠. 뭐 우리 재벌이 되는 과정 그것 사실 옛날 아닙니까? 뭐 과거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건 뭐 정말 참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는 참 이 군인들한테 지금은 미안합니다만 그때는 뭐 솔직하게 중대장부터 이등병까지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은 도둑질 했으니까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정말 양심 가지고 이 부자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이 있고 뭐 또 그분들의 도덕성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그 유산이 생겨나지 않나 싶은데 이제는 바꿔야죠. 그렇게 참 부정부패가 만연한 속에서 갑자기 부를 일궈가지고 그 부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윤리성 등등에 대한 어떤 준비나 교육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한마디로 졸부적인 어떤 한계?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아주 졸부죠. 그러니까 참 좀 미안하고 어리석죠. 좀 어떤 편 안타깝죠. 좋은 그 자원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자기 자신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팽개치고 예.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인도 좀 명예를 생각할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명예뿐 아니라 이제 21세기적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는 이제는 경영 방식도 바꿔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소위 그 요즘
저 CSR 뭐 그런 예. 게 기업에도 이제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예, 책무. 기회라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단순히 주주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나 일반 시민이나 환경이나 이 모두를 위해서 기업이 있는 거다. 이게 지금 기업에 전 세계에서 일반화돼 있거든요. 네, 그 네. 우리나라의 기업도 그게 조금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갖췄더니 오히려 더 기업이 성장하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소비자들도 그런 기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값이 싸거나 물건이 좋다 그 때문에만 소비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정말 도덕적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따져가면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폭 사건이 났을 때 값을 좀 깎았더니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예. 우리 그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도덕성도 좀 생각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뭐 부도덕한 기업을 도와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참.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닌 기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사회가 단순히 돈이 많고 그 무기가 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합쳐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단순히 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좀 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고 또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업한다. 예.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게 하나가 되고 그게 나라의 힘이거든요. 미국이라는 게 저렇게 지탱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미국의 부자들은 정말 참 애국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덜 상하고 그래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 눈에 보기에는 유럽의 선진 복지 국가들이라고 하는 사회는 제가 볼 때는 국민적으로 일종의 기부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합의를 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공적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가난한 사람 없도록 또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탄탄한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사회들인 거고 그렇죠. 거기는 이미 기부 자체가 제도화되어 있다. 제도화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제도는 거기까지 못 가는데 네. 그 빈 구멍을 부자들의 기부 정신이 메운다. 그렇죠. 그거군요. 그 미국은 이제 초기부터 스몰 가버먼트랄까 작은 작은 정부. 정부. 그게 사실 이상이었거든요. 예,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수는 국가의 이 역할은 축소하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게 이제 미국의 전통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복지는 이 국가의 임무가 아니고 우리 시민 사회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된다. 그 전통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서로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유럽